맞춤법의 원리. 다음 영상을 보고 패스. 소단원과 관련해서 궁금적인 거 패스. 이야, 벌써 한 페이지 한다고. 밑에 이게 전혀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됐어. 하지만 여기는 잠깐 봐둡시다. 전체적인 한글 맞춤법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알아야지. 한글 맞춤법의 원칙,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 원칙, 각 단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는 붙여 쓴다. 외래어 표기의 원칙, 소리 나는 대로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한다. 자모해서 자음의 순서와 모음, 기, 역, 니, 은 이런 얘기 해줄 거예요. 소리에 관련된 거, 된소리, 국외음화, 디귿 받침, 모음, 두음 법칙, 겹쳐나는 소리. 음운의 변동하고 연동이 되는군요. 사장, 형태에 관한 것, 체연조사, 어미, 단어에 관련된 이야기, 띄어쓰기에 관련된 것, 그 밖의 것들, 문장 부호 이렇게 확인. 일단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가주세요고요. 단일어와 복합어,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꿈으로 새로 만드는 부분을 접사. 이때 하늘, 바다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으면 단일어. 밤나무처럼 둘 이상의 어근이 된 합성어나 새빨갛다처럼 어근과 접사가 이루어진 파생어를 복합어. 그러면 단어는 기본적으로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가 있고,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눌 수가 있구나. 파생어, 합성어. 그러면 또 요 정도는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일어는 뭐라고?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거. 복합어는 어근과 접사가 조합된 거. 특히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을 하는 거고,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 그런데 파생어는 다시 접사가 앞에 있으면 접두 파생어, 접사가 뒤에 있으면 접미 파생어. 합성어도 구분 기준이 있나요? 네, 구분 기준이 있어요. 결합 방식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나누고, 결합한 의미에 따라서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 요렇게 세 가지로 따로따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또 나오면 그때 다시 할 거고, 요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고 하긴. 하지만 요즘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구분하는 거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 중에서는 저게 제일 까다롭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아. 다음 페이지. 본격적으로 냄새 맡으러 가죠. 한글 맞춤법의 원리. 언어는 언중 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속이다. 언어는 약속이다. 언어의 사회성.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일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적으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제정한 게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의 제정 목적. 한글 맞춤법 제1항은 표준어를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표준어에다가 동그라미.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방어는 해당하지 않는다. 1항 정도는 외워줘야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말은 쓰는 것, 표기와 그 표기를 읽어 발음이 일치하면 소리대로 적고, 어법에 맞도록 적었다? 그러면 표기한 거랑 발음이랑 다르단 이야기입니다. 소리대로 적는다를 표시합니다. 표음 주의적 표기라고 하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의미를 살리는 거거든요. 표의 주의적 표기. 그러면은 소리대로 적는 게 원칙이고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게 예외예요?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까지가 원칙이야. 자, 시작해 봅시다. 한글은 소리 글자,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을 수가 있고, 그렇게 적는 게 기본 원칙이다. 바다, 나무, 하늘, 여름 쓸 때 이렇게 써. 읽을 때도 바다, 나무, 하늘, 여름 똑같아. 표기와 발음이 일치해. 이것을 표기와 소리가 같은 말이다. 또한 으뜸, 잔뜩, 살짝, 움찔, 몽땅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날 때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 것도 소리대로 적는 원칙을 적용한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뚜렷한 까닭 없이 라는 거는 뭐야? 된소리 법칙 이야기하는 거예요. 된소리 법칙에 해당되지 않아. 근데도 된소리가 되네? 그러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 이거지. 그러면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면 너무 좋지. 된소리 법칙. 의문의 변동에서 했었잖아요. 된소리 법칙 1번 그, 드, 브 뒤에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바꿉니다. 2번 용언의 어간 느무 뒤에 용언의 어간 느무 뒤에 그, 드, 스, 즈는 된소리로 바꿉니다. 용언의 어간 어미 뒤에는 된소리로 바꿉니다. 3번 한자음 르 뒤에 드, 스, 즈는 된소리로 바꿉니다. 한자음 한자어. 4번 관형사형 어미 르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그드브스즈 예사소리 5개 오면 얘네들 전부 된소리로 바꿉니다. 이게 된소리 법칙 4개지.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추가해서 더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만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뚜렷한 까닭 없이는 무슨 말이야? 요거 4개에 해당하지 않는데 된소리가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있어? 잔뜩, 몽땅, 어깨 이런 애들은 1, 2, 3, 4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뜩, 몽땅 된소리가 난단 말이지.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써 이거야. 됐을까? 그래서 저 말이 나온다는 거지.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면 된소리대로 쓰세요.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는 것은 외울 때 됐어.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는 것은 두 모음 사이나 느름의 받침 뒤에 된소리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된소리 대기 밑에 이렇게 설명 나와 있는데 저는 위에서 다시 그냥 쭉 정리해서 써드렸죠. 그러니까 외워둘만 하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된소리 대기는 시험 문제 뭐다? 된소리가 나는 환경, 가나다라. 단어들 이렇게 쭉 주고 짝짓기. 다음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단어는 그 말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오는지 혼자 쓰이는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오는지 실질 형태소가 오는지 달라진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두 줄 있는데 위에 건 꽃이, 꽃나무, 꽃밭 소리대로 적었고 밑에 건 어법에 맞게 적은 거지. 그러면 또 옆에다가 쓸까? 첫 번째 줄은 소리대로 적은 거고 밑에 줄은 어법에 맞게 적은 거지. 어법에 맞게 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꽃 더하기 이, 꽃 더하기 나무, 꽃 더하기 밭, 꽃, 이, 꽃, 나무, 꽃, 밭처럼 원래 만나기 이전에 형태 소위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구나.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오른쪽 잠깐 뭐 볼 거 있을까요? 요거는 읽어보면 될 테고 됐고 자 생각해 봅시다. 국수 발음 어떻게 돼요? 국수 이렇게 발음이 되지. 몹시 얘 발음 어떻게 돼? 안 써도 돼. 몹시 이렇게 발음이 되지. 얘네들은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왜요? 된 소리가 되는 뚜렷한 까닭이 없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드브 뒤에 예사 소리는 된 소리로 납니다. 된 소리 1번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된 소리 나는 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소리 나는 대로 써? 아니, 어법에 맞게 써. 얘네들은 그냥 요렇게 쓸까? 된 소리 1번에 해당하니까. 그 말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소리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소리대로 표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되지. 옆에 꼽사리 문제는 풀 시간 따로 또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꽃이, 꽃나무, 꽃밭은 각각 꽃이, 꽃나무, 꽃밭을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얘네들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꽃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꽃, 꽃 여러 가지로 적으면 의미 파악이 어려워. 그런데 형태를 고정해서 적으면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형태를 고정한다라는 말은 저는 아까 다른 말로 써드렸죠. 뭐라고? 형태소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형태소 원형을 밝혀서 적음. 진이는 신문을 읽고 승주는 시집을 읽지만 나는 소설을 읽는다. 읽다. 끊어놓은 거 이렇게 끊었는데 왜 끊었어요? 앞에 부분 동사, 형용사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뒷부분 변하는 부분 어미. 읽다에 익 더하기 고 하면 얘네를 1번 이렇게 쓰면 어법에 맞게 쓴 거고 읽고 이렇게 쓰면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지. 근데 쓸 때 어떻게 써? 요렇게 써.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동사, 형용사가 활용할 때에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적는구나. 섞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옆에다가 또 요렇게 쓸까요? 어간, 어미는 구분해서 적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한글 맞춤법 맞아. 왜 중요하냐면 몇 년 전에 인크루트에서 이제 뭐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회사 다니는 젊은이들 대상으로 썸 타는 상대에게 약간 정 떨어질 때 2위가 문자 보낼 때 자꾸 맞춤법 틀릴 때야. 어. 1위는 그거였었던 것 같은데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괜히 그 종업원들한테 막대하고 그런 사람들 그게 1위였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2위야. 썸 타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면 맞춤법 해야 돼. 체험뿐만이 아니라 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읽지만, 읽는다처럼 읽다, 어간의 익은 환경에 따라서 일, 익, 잉 다르게 소리됩니다. 하지만 형태를 고정해서 적으면 의미뿐만이 아니라 결합한 어미의 문법적 의미도 명확해집니다. 결국엔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적는 이유는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즉, 한글 맞춤법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쓰는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읽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는 거지. 형태소의 본 모형을 밝혀서 적는다. 빨간색 체크. 뜻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다른 말,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그 뜻이라고요. 이와 같은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대로 적는 원리와 어법에 맞게 적는 원리가 공존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언제 소리대로 쓰고 언제 어법에 맞도록 해요? 얼마나 세심한지 다 규정이 되어 있어. 경찰이 창고에 들어가고 나서 목격자의 진술은 곧 고짓으로 드러났다. 이 들어가다, 드러나다 얘 둘 다 합성어예요. 뭐 더하기 뭐야? 들다 더하기 가다야. 얘는요. 들다 더하기 나다야. 둘 다 중간에 연결어미가 있어. 가고 연결어미 있어. 나다 연결어미가 있어. 근데 앞에는 어때요? 들어가다의 그대로 원형을 밝혀놨어. 형태소 살려놨지. 근데 여기 드러나다에서는 원형이 밝혀져 있지 않아. 원형을 밝혀적었고 얘는 소리대로 썼어. 그러면 밑에다가 일단 체크. 들어가고는 어법에 맞게 쓴 거고 드러났다는 소리대로 적은 거야. 소리대로 적은 거야. 궁금한데 왜 앞에는 어법에 맞고 왜 뒤에 거는 소리대로였었을까?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를 표기를 할 때 앞 단어의 어간과 어미의 모양을 밝혀 적을 때가 있고 앞 단어의 어간과 어미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있고 요거 소리대로 적는 때가 있다. 이거 예를 들어 들어가고와 드러났다는 모두 소리가 들어지만 앞에 들다 더하기 가다 들다 나다로 분석할 수가 없다. 여기 분석했으면서요. 기다려. 드러나다에 들어갈 입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될 때 빨간색 체크. 앞 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되면 어간과 어미의 모양을 밝혀 적고 본래의 뜻에서 멀어지면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는요. 들다 더하기 가다인데 엔터. 들어가다에 들다 뜻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없어. 이렇게. 예를 들면 또 이런 단어 하나 더 있지. 살다, 지다.
사라지다? 아니요, 사라지다.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써야지. 왜? 여기 이 뜻에는 살다의 의미가 사라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 됐어. 작은 꽃들을 많이 꺾어서 꽃다발 한 묶음을 만들었다. 흥부 부부가 톱을 마주 잡고 맞우 잡고 지붕에 집웅에 열린 박을 타서 박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붙은 단어야. 자, 많이는 많다라는 형용사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고, 묶음은 묶다라는 동사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야. 맞주는요, 맞다에 우라는 접사가 붙었고, 지붕은 집에 바가지는 박에다가 아지 이렇게 붙은 거지. 아지 붙는 거 뭐 있어?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싸가지. 걔네들도 다 아지가 붙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추측해 보는 거지. 이나 음이 붙으면 원래의 어간 살려놔. 이나 이외의 것들이 붙으면 소리 나는 대로 써. 일단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진짠가 이제 또 살펴보면 되겠지. 오른쪽에 뭐 요렇게 있을까? 됐어. 다음 페이지. 전미사. 저는 그냥 접사라고만 말했는데 뒤에 붙으니까 전미사겠지. 전미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미파생어. 전미파생어 만들 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을 때도 있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도 있습니다. 이나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많이, 묶음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죠. 이나 음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이후에도 본래 뜻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나 음이 붙는 단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얘네들을 전부 다 소리 나는 대로 써? 그러면 뜻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이나 많이 쓰이는 애들은 원래 뜻을 알아볼 수 있게 쉽게 해주자. 이나 그런데 마주, 집웅, 박아지 각각의 어근 맛집 박의 본 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도 사라졌고 우도 사라졌어. 집도 사라졌고 웅도 사라졌지. 박도 사라지고 아지도 사라졌어. 그래서 전미사 우웅 아지의 본 모양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소리대로 적는 이유는 우웅 아지는 이 음과 다르게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걔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써.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있을까? 주검. 시체를 주검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적 원리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표의주의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 표음주의는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잘 살린 거고, 표의주의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뜻을 잘 드러낸 거다.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응해 나가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언어소통, 애블바리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됐죠? 밑에 한글 맞춤법 조금 더 꼽살이 있는 거 본대요.
끝소리가 르인 말과 딴 말이 결합을 해서 디귿 소리가 나면 그냥 디귿으로 적습니다. 바느질 더하기 고리 이렇게 사흘 더하기 날 섣달 설 더하기 날 그런데 바느질 얘를 주어 바늘 반 르가 짓 고리 이게 반질고리가 아니라 왜 반짓고리라고 나지? 중요한 질문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 사흘 더하기 날인데 사람들이 사흘날보다 사흔날 이걸 훨씬 더 많이 편하게 생각해. 그래? 그러면 디귿으로 쓰라고 그래. 이런 식이지. 섣달도 마찬가지고. 이거 얘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숟가락 술 더하기 가락이거든요. 눈 감긴다 이렇게 눈 풀렸는데 지금 순간 술가락 숟가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트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 말 되게 어렵게 하네. 형식 형태소 이 히가 올 때에는 즈츠로 소리가 나도 드트로 적습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지금 국외음화 설명하는 거잖아요. 국외음화는 음운의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을 해줍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는지 뭐 그렇다라고요. 됐고 뒤에 나와 있는 거 뭐 딱히 또 볼만한 거 있을까? 어허 됐어. 나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나 이번 주에 의문의 변동 정리할 거야. 한글 맞춤법 정리할 거야. 그거 좋은 생각 아니에요. 문법은 책 하나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고 머리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냅둬.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됐을까요? 또 녹화 안 하고 있어. 정신 나갔네. 전세 더하기 집, 전셋집 할 때 뒤에 거 된 소리 나니까 사이시오 써. 그 다음에 갯돈, 전셋집, 갯돈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갯날 이렇게 쓰지. 니은음이 덧나는 거 뭐 있을까? 한자가 붙어서 예사 더하기 일 그러면 예산일 그러면 사이시옷 써줘 이거야. 다음 한자어와 한자어의 합성어는 좀 구분해야 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성형 외과 치과 분명히 뒤에 거 된 소리 나거든. 외 더하기 과, 치 더하기 과 사이 소리 뒤에 된 소리 써서 사이시옷. 그러면 외과 치과 이렇게 사이시오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한자어 합성인데 사이시오 쓰는 경우는 딱 정말 6개밖에 없어. 고, 수, 세, 차, 퇴. 고수, 세차. 야 왜? 고수세차, 퇴, 회 이렇게 6개밖에 없어요. 그게 뭔데요? 곳간, 숫자, 셋간, 착간, 퇴간, 횟수 이렇게 6개밖에 없어.
한자어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에서 사이시오 쓰는 건 고수, 세차, 퇴회 이렇게 6개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외우는 거야. 별거 없어. 더 늘어나거나 줄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고등학생 때도 고수, 세차, 퇴해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상 늘어나거나 줄지 않을 거다. 다음 페이지. 한글 맞춤법 핵심 정리. 네, 빈칸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